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나테크 소시에이트 김도우입니다. 토요일 날 체육대회에서 너무 흔들었더니 아유, 다음날 예, 가뿐하더라고요. 우리 또 정말 또 좋은 시간 보냈고 그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서 오늘 또 힘차게 월요일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이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100년을 좌우한다는 왜 그런지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쓸 자리가 사라지는 40대 직장인의 현실이라는 내용이거든요. 40대라 하면 소득도 가장 많지만 지출도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커나갈 때인데. 근데 요즘 40대들이 이렇게 현실을 보니까 기업자 수도 많이 줄고요. 또 중요한 거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대에 명퇴를 했다 그러면 나와서 뭔가를 하되 잘 안 돼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많이 남아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인데, 오늘은 이 책과 함께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폰드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인데요. 2003년도에 발간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거든요. 시간이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에 너무나 맞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기에 제가 이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데이비드 폰드는 46세로서 화학회사 관리직으로 회사만 보고 23년을 장기 근속 중에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와 딸이 있는데 이렇게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면서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갑자기 다음날 책상이 없어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회사의 권리가 다 박탈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기존에 하던 캐리어를 받아주는 것도 잘 없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집 대출금, 차 할부금 이런 건강보험료 압박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폰드 씨가 정말 할 게 잘 없어서 철물 가게에 이제 알바를 하게 됐거든요. 알바를 하던 도중에 딸 하나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폰드 씨는 일을 하면서도 눈치를 보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 철물 가게 사장이 당신같이 불성실한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여기서 퇴사 권유를 받게 됐습니다. 46살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남자는 너무나 힘들었죠.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딸아이가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을 못 가는구나. 난 정말 인생에서 필요 없는 존재하고 이렇게 죄책감에 후회와 자책으로 자동차를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이렇게 확 몰고 갑니다. 몰고 가다가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내 앞으로 된 생명보험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라져 준다면 그 돈으로 딸이나 아내는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질주하던 중 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사고를 겪으면서 그가 동시에 어떤 꿈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꿈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꿈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7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서 하나하나 이제 삶의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씩 이제 열어보면, 맨 처음 이분이 만난 분이 트루먼 미국 3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면, 지금까지 네가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네가 선택했던 결과다. 거기에 너무 발목이 잡히지 말고 받아들여라. 내가 내 선택의 결과로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되 대신 앞으로의 밝은 미래는 네가 혜택을 보고 네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해서 모든 것을 이제 마음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을 만났는데요. 솔로몬은 다 지혜로운 왕인 거 아시죠? 이 또 재미있는 우화 중에 하나가 어떤 아주머니 두 명이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 애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러면 다들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칼을 가지고 오너라. 칼을 가지고서 아이를 반으로 나눌 테니까 반반씩 가져가라 하니까 어머니 반응이 각각 달라져.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다라는 분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저를 죽이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뒤에 후자가 진짜 어머니라는 걸 우리 또 알게 된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제 또 메시지를 듣는 게, 지혜를 찾아 나서라.
지혜는 주변에 널려 있지만 네가 찾아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혜를 찾아 나서되 지금 폰더 씨는 현명한 친구를 많이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라. 늘 똑같은 사람 만나면 당신의 지혜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또 봉사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체인벌린 대령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하게 됐거든요. 이 미국 남북 전쟁 아시죠?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노예제도 찬반 때문에 일어났는데 북군은 찬성이고 남군은 노예제도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체인벌린 대령은 미국의 북부의 한 군인입니다. 군인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나머지 6분은 다 누구나 아는 분인데 이분은 좀 평범하던 분이에요. 그나마. 이 체인벌린 대령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했을 때 북군이 아주 열세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도 밀리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체인벌린 대령이 마지막에 이제 전투에 임했을 때 총알도 다 떨어지고 숫자도 모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군한테 완전 전다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체인벌린 대령은 이제 해보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다면서 이분이 맨 앞장서서 모두 총에다가 대금을 꽂아라 해서 백병 전투로 뛰어들게 되었죠. 그때 남군은 어떻게 바라봤냐면 수적으로도 열세고 우리가 분명히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기세등등하게 나오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해서 전부 다 후퇴해서 오히려 북군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군이 거의 전부 모든 지역에서 열세로 있었는데 이 한 건의 전쟁 승리로 인해서 완전 판도가 뒤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인벌린 대령의 그때의 그 용기가 없었다면 미국은 아직도 세네 국가로 나눠져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위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 합중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분의 용기를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분은 또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재빨리 결정을 내리고 마음을 천천히 바꾸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천천히 결정을 내리고 마음을 순식간에 바꾼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또 폰드 씨한테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만난 분이 유명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탐험가입니다. 콜럼버스도 단호한 마음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콜럼버스가 이렇게 신대륙을 찾아서 항해를 할 때 선원들 대부분은 신대륙 없다. 수십 일을 가다가 바다밖에 없는데 돌아갑시다. 포기하자고 했을 때 본인은 끝까지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죠. 콜럼버스가 이제 했던 말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다 보면 당신은 자신의 의견보다 남들의 의견을 더 믿게 된다라고 폰드 씨한테 이런 약간 또 메시지를 주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단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해결 방안을 찾지만 망설이는 마음은 도망갈 구멍만 찾는다는 이런 메시지를 또. 그 다음에 이제 만났던 분이 안네 프랑크를 만났습니다. 안네 프랑크 일기 아시죠? 네덜란드의 유대인 어린이인데 이 안네 프랑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냐면 그때 이제 나치들이 유대인을 무차별 학살할 때였거든요. 근데 부모님과 친구 몇 명이 아주 은폐된 조그만 건물에 거의 2년 가까이로 숨어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잘 없고요. 입을 옷도 잘 없었고 밖에 햇빛 하나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공간에서 거의 2년을 살았는데 이 안네 프랑크는 항상 미소를 짓고 웃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로부터 또 많이 배운 것이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내 주위에 널려 있다지만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행복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 미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지만 안내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지금 숨어서 지내지만 홀로코스터에서 지금 대학살을 받는 친구들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불구숭이로 돌아다니는 유대 어린 아이들인데 나는 그래도 입을 두세 벌의 옷은 있다라고 이렇게 또 희망을 가지면서 늘 표를 가지면서 밝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링컨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링컨 대통령을 만나서 또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링컨 대통령이 사실 이제 노예 찬반주의에 완전 획을 덮는 그런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정말 많은 또 고민도 있고 주위의 반대도 받았는데 링컨이 했던 말이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면 분노하고
안 좋은 마음이 8, 90이면 좋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라. 그렇게 용서하고 비워내면 너의 희망이 들어올 공간이 훨씬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초대했지만 안 온 분들, 제품 드시라 했는데 전화 안 받는 분들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용서해서 내 마음을 더 넓게 마음껏을 비워야 희망적인 메시지가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과거가 나의 운명을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했다. 나의 인생은 방금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폰드 씨한테 또 희망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분이 가브리엘 대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준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메시지 주는데 폰드 씨가 이렇게 천사하고 함께 있으면서 저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다 보니까 좋은 가방도 있고요, 좋은 자전거도 있고, 처음 보는 뭐 어떤 그런 어떤 제약회사의 제품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주위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폰드 씨가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뭡니까? 라고 가브리엘한테 물었거든요. 그럴 때 가브리엘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앞에 포기를 해서 그게 땅에 없고 지금 하늘나라 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이 용기 없는 사람들의 꿈과 목표로 가득한 창고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성적으로 살았던 폰드 씨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이성은 어느 정도는 통하지만 믿음의 효력은 끝이 없다. 믿음을 중요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내일을 가로막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의심이다 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이제 폰드 씨가 7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이제 미래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 보니까 또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큰 건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길래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천 명이 있는 강연장에 어떤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년 전 나는 가난한 가장이었으며 나를 너무 비관을 해서 자살 시도를 했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꿈을 꿨는데 꿈에서 많은 분들의 7가지 결단 성공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체인벌린 대령의 평범했던 이 체인벌린 대령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당신에게 시작하여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가느다란 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결단이라고 하면서 체인벌린 대령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져주게 됩니다. 폰드 씨가 이 강연을 듣고 미래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많이 또 고무가 되었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까 폰드 씨 이름으로 된 빌딩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딸 이름으로 된 동물원을 보게 되었고 아내 이름으로 된 아동병원도 보면서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온 겁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가난한 집의 가장으로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분이 이 하루 만에 7가지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본인의 미래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희망찬 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막 깨웠습니다. 깨워서 이제 눈 뜨라고 하여서 눈을 탁 뜨니까 병원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고가 났구나. 눈을 떴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정도 큰 사고에 이렇게 다친 것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다라면서 이야기를 했고 폰드 씨는 어제만 해도 정말 힘든 인생이었지만 이 하루 만에 본인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나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책이 과거에 15년, 20년 전에 나왔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용기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와 함께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면역이 우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뉴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면역은 우리 스스로 내가 지켜야 된다. 내 면역은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게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메나테크가 역시 여기에 큰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끌에서 사는 10대, 30대 비투족이 많거든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한 채 샀는데 금리가 지금 계속 치솟고 있다 보니까 대출 이자 내기에 힘들다 보니까 하우스푸어로 이렇게 전략하는 게 앞으로 이제 눈보듯이 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게 요즘 20대, 30대들이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한답니다. 가난한 집의 가장으로 새 출발하느니 부잣집 도련님으로 남아 있겠답니다. 새롭게 출발하기 너무 힘들거든.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런 직장에 대해서 안정성도 힘들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왼쪽에 부잣집 도련님으로 남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50대가 이제 명퇴라면 지금은 이제 40대가 명퇴의 길에 오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또 거리두기 또 발표로 인해서 또 다시 힘들어졌죠. 잠시 좋았다가 또 많이 힘들거든요. 이렇게 자영업자들 누구나 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영업자의 가장 큰 적은 코로나 이전에는 옆에 가게였습니다. 내 의지와 생각 없이 생겨난 옆에 가게였는데 코로나 시대 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때는 알바생 때문에 가장 힘들다. 알바생들이 너무 이렇게 고용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또 어려워지잖아요. 이렇게 안정이 안 되다 보면 알바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가게가 생겨나는 거, 코로나가 생기는 거, 알바생 구하는 거,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통제를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안타까운 적이다. 자영업자들이 헤쳐나가야 될 이것 때문에. 한국인의 흑자 인생 그래프를 한번 봅니다. 고작 30년 정도만 흑자고 나머지 전부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년을 산다고 보면 이 나이부터 이 나이 때까지는 흑자인데 앞뒤로는 전부 적자예요. 앞에는 부모님 설화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주기 때문에 적자고 뒤에는 이제 60부터는 이제 계속 적자 인생인데 100세까지 신다면 40대까지 40년을 또 적자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한 번 일한 대가를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받는 잡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메나테크가 바로 그 잡이잖아요. 우리 비즈니스를 택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거든요. 내가 올해 받는 연봉은 내가 메나테크에서 죽을 때까지 받는 연봉 중에 최저의 연봉이란 말이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해소를 시켜주고 은퇴 못한다 일하는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제 드디어 한국이 1등으로 아이슬란드를 제쳤다고 합니다.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이제 가파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노인 3명 중에 1명이 일을 하지만요. 제 생각에 10년 뒤에는 3명 중에 2명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란 게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냐면 비정규직이고 저임금이고 아주 단순직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받았던 그 소득의 반의 반 정도밖에 못 받고 그리고 언제든지 대체가 될 수 있는 단순직밖에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고령층들이 선택하는 일자리라는 거죠.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택하면 어떻습니까? 갈수록 고임금에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비즈니스를 나이가 들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 보장으로 최고가 우리가 월세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가나 이런 걸 임대를 해서 월세 받는 삶이라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하고 보유세 때문에 많은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그런데 상가를 통해서 내가 월세를 받는 것과 메나테크를 통해 월세를 받는 그 방법 중에 메나테크를 통해서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종부세도 없고 보유세도 없고 심지어 자녀들한테 상속했을 때 상속세도 없거든요. 정말 멋진 인세소득이지 않습니까? 앞서 보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안정적인 소득이 노후 소득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50대, 60대까지는 임금 피크치를 치고 그만두는 순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아파트 경비원을 저임금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나테크를 하는 이유 중에 아주 매력적인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정적인 소득이 노후 소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당연히 면역 건강은 필수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 회사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안정적인 소득이 노후 소득으로 연결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데 대부분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는 이 두 분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공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살았지만 이쪽 사업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한데 LG나 삼성처럼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리고 또 베스킨라빈스나 맥도날드는 10억, 20억이 되는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사야 되고 두 가지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고 쉬운 거는 만들어져 있는 지원의 탄탄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활용만 하면 되거든요. 돈 투자 없이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이 노후 소득으로 연결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옆집 언니나 옆집 형님이 해라는 걸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미래학자들이 예견했던 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미래에 잘 될 것을 택해야 여러분들이 노후가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미래에 잘 될 아이템이 2003년도에 MIT 공대에서 발표한 10대 신기술. 거의 다 지금 상용화 다 돼가고 있죠. 무선 센서망, 나노, 메카트로닉스 상용화 다 돼가고 있는데 다 첨단 과학인데 유일하게 글리코 믹스만 의학과 영양학이 결합된 학문입니다. 근데 메나테크가 자랑스러운 것은 이 글리코 믹스를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 독점을 하고 있다. 앞으로 50배, 100배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컨버전스 2030을 보시면 앞서 발표했던 그 과학들이 거의 다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용화 다 됐다.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다 됐고 생명공학이라고 한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공학을 제가 보니까 베나테크에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주고 이루어줄 수가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공학 중에서도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전자 치료와 줄기세포를 이야기하거든요. 유전자 치료는 진단하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이것을 아직까지 치유를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불분명하고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맞고 있잖아요. 맞고 있지만 효과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호미 임팩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절이 안 좋다. 관절에 줄기세포를 맞으면 요것들이 세포끼리 대화를 해서 내가 맞은 그 필요한 그 세포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시적인 효과밖에 못 가져오거든요. 그러나 글리코 영양소는 줄기세포를 만들어낸다는 탄탄한 그런 논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9, 챕터 10에 보면 질병관리에서 건강관리로 시대가 바뀔 거다. 옛날에는 아파서 병원 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다. 아프기 전에 미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암에서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되고요. 또 노화 예방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나테크는 이미 여기에 검증된 데이터를 다 증명을 해냈습니다. 엘빈 도플러의 부의 미래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의료 분야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부자가 탄생을 할 건데 어떤 분야냐?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식품의 질병을 대체할 수 있는 효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메나테크는 병을 치료하는 식품에 대한 모든 팩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특허에 다 나와 있거든요. 노화 방지에 대한 부분은 메나테크 ABCD를 먹었더니 체지방 감소, 근육량, 이런 혈청 생활 상태가 좋아진다는 내용부터 약 70여 가지 질병들이 좋아진다는 사례가 이미 20년 전에 다 검증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신 암에 관련되어서도 이런 검증된 팩터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생명공학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메나테크는 이미 다 검증하고 완료를 시켜 놓았다.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시면 된다. 이런 평생 동안 시스템 소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평생 필요한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되죠.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좋다더라. 이 코인 좋다더라. 이거 한번 해봐라 했을 때 과연 그 아이템이 평생을 갈 수 있느냐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평생을 못 가면 소득도 평생을 못 가거든요. 조직이나 장기는 지금 인공장기로 전환이 되지만 세포는 절대로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포 위에 있는 촉수도 절대 과학으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평생 갈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또한 평생 갈 아이템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경쟁이 없는 독점적인 것을 선택하셔야 된다. 경쟁이 많으면 처음에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저 회사, 이 회사 다 생겨나면 시장을 나누어서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독점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길목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미 메나테크를 택했다는 것은 독점을 하는 길목에 서 있다. 메나테크 회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미국 텍사스주 플라워 마운드에서 이제 본사가 회장님은 알프레도 발라고 99년도에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나스닥에는 99년에 상장이 돼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증할 게 없는 탄탄하고 건실한 회사고 전 세계 회원수는 약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이렇게 2004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한 17년 차 정도를 맞이를 하고 있고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메나테크가 또 자랑스러운 것은 많은 건강식품 회사들이 단순하게 유통만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좀 괜찮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유통망에 얹기만 하는 회사가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진짜 이 건강식품이 제대로 된 효과가 있는지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특히 먹거리는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R&D를 가지고 있고 이런 과학 자문 회사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나테크는 전 세계 유명한 과학자, 분야별 과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한테 안전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또 DNA죠. 전 세계 영양실조로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메나테크 파이터 블렌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파이터 블렌드 수도 해가 갈수록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2천만 끼 정도의 분량을 전 세계 영양실조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트랜스폼 유어 라이프 회사의 슬로건인데 여기 보시면 건강 풍요 나눔입니다. 건강 풍요 나눔인데 어떻게 또 풍요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유통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30년 전에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면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쌌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 후반에 대형 할인 매장이 생기면서 우리는 조금 더 싼 가격에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워서도 스마트폰으로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홈쇼핑을 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인터넷 홈쇼핑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인터넷 홈쇼핑, 대형 할인 매장 이런 것까지만 해도 소비가 지출로 그냥 끝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쿠팡에서 쓰고 친구한테 알리고 배달의 민족을 알리고도 그 회사에서 나한테 주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지출로 끝납니다. 이 3차 유통까지는. 그러나 소비가 소득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인데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저희 같은 어소시에이터들이 회사를 대신해서 이런 광고 비용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단축되고 소비자에게 이로운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즉 말해서 회사가 돈 버는 유통 플랫폼에 있을 거냐 우리가 아니면 소비자가 돈 버는 유통 플랫폼에 있을 거냐. 당연히 지금은 소비자가 돈 버는 유통 플랫폼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소비가 소득으로 되는 플랫폼을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무슨 일을 했냐면 여기 세무로부터 물통에 물을 지고 이렇게 마을로 와서 물 장사를 했던 친구입니다. 두 친구가 있는데 파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좀 젊어서 이렇게 물통을 지고 물을 팔고 돈을 벌고 수입이 있는데 나이가 좀 들거나 아프면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루노한테 야 브루노야 우리 나중에 나이 들고 아프면 이 일 못한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샘하고 마을로 연결하는 것을 짬을 내서 해보면 어떻겠니 했을 때 브루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유 뭐 물통 한 몇 번 더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더 생길 건데 그런 거 안 해도 돼라고 해서 계속 물통만 의지를 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서 브루노는 물통을 너무 많이 날라서 온몸이 몸살이 나서 병이 났습니다. 더 이상 물통을 나를 수가 없게 되었고 파블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파이프라인 연결하고 쉬는 주말에 연결을 해서 몇 년을 고생을 해서 어느 순간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만 딱 틀어도 물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동소득보다는 시스템을 통한 인쇄소득을 만드셔야 된다. 시간을 내었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또 대부분 읽어보셨을 건데 여기도 참 괜찮은 내용이 많거든요. 돈은 중류과 같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돈보다 힘이 세다. 이 중에 돈은 중력과 같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눈을 뭉치다 보면 요만한 눈이 요만한 데까지 커진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요만한 눈이 이만한 데까지 커진 데는 몇 바퀴만 굴리면 금방 붙거든요. 이 돈도 이렇거든요. 복리와 같은 효과가 있는데 우리 비즈니스도 이런 복리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20대 분도 여기 계시지만 일찍 시작하면 왜 유리하냐면 복리 효과와 같이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20대, 30대 이 비즈니스를 해서 10년 집중을 해서 아주 천천히 PD가 되었다. 나머지 남은 70년은 PD 이상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일찍 시작할 수 유리하고 또 더 매력적인 것은 일반 회사들은 직급이 올라가면서 소득이 늘어나면 스트레스 더 받고 머리가 더 아프고 몸도 안 좋아집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소득은 늘어나는데 일은 더 쉬워집니다. 시스템의 힘이. 그래서 이런 직급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골드 PD 때까지 내가 투입 에너지가 100이다 치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매출은 늘어나는데 투입 에너지는 줄어드는 이런 아주 멋진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느냐 하면 크게 이제
돈하고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은 당연히 보상 플랜하고 밀접하고 관계 또한 자세히 보면 보상 플랜과 밀접합니다. 이 보상 플랜이 서로 협업을 하는 구조냐 따로 노는 구조냐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걸 잘못 판단하면 파트너와 스폰서의 관계에 있지만 금이 많이 갑니다. 즉 말해서 형식상으로는 스폰서 파트너로 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돕는 관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각자 하는 관계로 되어 있느냐 보상이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유자격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23만 원만 유자격해도 모든 보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타 회사가 막 500만 원, 800만 원 유자격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내 유자격하기 바빠서 파트너 도울 시간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형식상만 있는 스폰서 파트너도 될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다른 회사도 그렇지만 매칭 보너스라는 게 대부분 회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모시고 온 분이 일정 소득을 받으면 그분이 받는 소득의 몇 프로를 내가 받아가는 게 매칭 보너스인데 대부분의 회사는 이 매칭 보너스가 추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파트너는 내 다운라인의 파트너는 내가 모시고 온 분, 스폰서가 뎁스한 분, 파트너가 뎁스한 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거든요. 나뉘는데 직접 내가 데리고 온 사람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 계보도에 우리 집 등기부등본 때 보면 다 자녀들이 이래 있는데 내가 직접 낳은 애만 내가 관리하고 입양한 애는 관리를 하나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또 어그러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후원 계열로 매칭 보너스가 하는 메나테크 같이 서로 협업하는 관계, 서로 돕는 관계가 훨씬 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보상은 크게 이제 또 바이너리 방식과 메나테크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 아니면 아메이처럼 브레이크웨이 방식, 해바라기 방식 이렇게 크게 좀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방식 자체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6명의 자녀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것은 이제 예외적으로 하고 보통 또 두 줄로 내려가는 바이너리 방식이 많거든요. 실제로 만나다 보면 바이너리 방식 중에 이 대부분 바이너리 방식 중에 이 한계가 뭐냐면 원투 레그 중에 한 레그가 대부분 일을 하다 보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레그 예를 들어서 대실적이 100이다 치면 반드시 소실적에는 30을 해내야 직급 인정이 되고 보너스가 발생되는 게 대부분의 바이너리 회사의 방식입니다. 메나테크는 어떠냐면 소실적에 따라서 대실적이 인정이 됩니다. 대실적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 소실적을 30을 하면 좋고 아니면 그 반이 15를 해도 거기에 맞는 돈을 주고 거기에 반이 7.5를 해도 거기에 맞는 직급을 인정을 하는 아주 유연성 있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또 하나 뎁스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바이너리 회사에서는 두 줄로만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한 지가 좀 오래됐다면 원투레그 깊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빅리드를 하면 발굴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저 밑에 원투 밑에 뎁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도와지거든요. 거기서 관계적으로 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레그까지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비즈니스를 맞이할 수 있고 빅리드를 만났다면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확장을 해서 더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합리적인 유연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성과 성장성을 다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메나테크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 사업자, 처음 비즈니스 한 분도 100만 원, 200만 원 쉽게 이렇게 노력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가격 23만 원 정도 마셔도 되고 회원가입하는데 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직급의 65%만 달성을 하면 나머지 35%는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급을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두 개 레그를 통해서 실버 PD가 됐다면 연 2억 가까운 소득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역량에 따라서 세 번째를 펼치면 골드, 네 번째를 펼치면 PPD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예를 들어서 PD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단서 조건에 원, 투 레그에 추천인이 몇십 명씩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분이 일정 금액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추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으로 매출에 의해서 직급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80% 이상에 이르는 높은 재구매율로 비즈니스 안정성을 도모를 하고요. 당연히 인쇄와 같은 소득 그리고 메나테크 R&D 센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드립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한 장에 다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2020년 공정위의 정보 공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매출 1위부터 10위까지 순입니다. 1위는 아메이고 2위는 애텀이고 쭉 아실 겁니다. 그리고 메나테크가 800억 정도를 해서 지금 9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이게 연소득이거든요. 연소득. 연 50만 원 미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 2만 원 정도 버는 분들, 최고 돈을 못 버는 분들이 보시면 비율을 보시면 메나테크는 작습니다.
아메이, 애터미 전부 다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한 달에 3, 4만 원 버는 분들이 아메이는 9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부업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는 분들을 한번 볼까요? 아메이와 비교했을 때 그 5배 이릅니다. 그게 많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것도 뭐 4, 5배 이상 되죠. 200만 원. 이렇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억대 연봉. 억대 연봉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 애터미의 0.1%인데 메나테크는 5배, 0.5%거든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메이나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억대 연봉 받을 확률이 20%라 그러면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시면 똑같은 열정으로 100%가 됩니다. 확률이. 5배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메나테크를 하셨다는 걸 정말 잘 선택을 하셨고, 이문수 사장님께서 저번에 메시지를 한번 주셨는데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 메나테크와 아메이 비교를 해보면 메나테크는 전국의 사업자 수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아메이는 얼마나 많으냐면 4만 명이랍니다. 4만 명. 몇 배입니까? 40배죠? 40배인데 매출도 그러면 이렇게 아메이가 40배가 되나? 한번 살펴볼까요? 매출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매출은 15배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보다 인당 매출이 3배 정도씩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고 소득도 3배 정도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테이블이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즈니스 9년을 했는데 놀라웠던 게 타 네트워크에서 메나테크 와서 성공한 사람은 간간히 봅니다. 보는데 메나테크에서 잘 안 돼서 타 네트워크 가서 성공한 분들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메나테크가 쉽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에너지 투입 대비 훨씬 소득도 높고 매출이 높은 게 메나테크 비즈니스. 더 돌아볼 것 없이 앞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회사에서 보내주는 멋진 여행 프로그램이 함께 합니다. VIP 여행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해마다 여행을 다니는 꿈을 가족과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날씨 좋죠. 제주도에 우리 또 힐링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저께 우리 또 걷고 같이 부대끼고 먹고 추고 흔들고 예 정말 좋았습니다. 예. 토요일 날 갔다 온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상이 너무나 밝고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원은 행복 공동체다라는 걸 우리가 또 느끼는 시간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또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다음 주면 이제 또 코리아 메나페스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멋진 비즈니스를 또 하시고요. 또 많은 성공자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컨벤션에도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트 나왔습니다. 와, 이 차트 이거 정말 제가 오랜만에 보거든요. 20대 사장님 혹시 금성사 아세요? 모르죠. 예. 금성사가 어디냐면 지금 LG의 전신이에요. 지금 LG의. 럭키 금성, 럭키 골드스타인데 금성사가 이때 한 30년 더 됐겠다. 그죠? 예. 이 TV 가격 보니까 30만원이에요. 30만원. 14인치가 30만원인데 그때 금성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자제품의 평균 수명을 10년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금성사가 이렇게 정말 멋진 마케팅 광고를 했었는데 저는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냐가 100년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회사를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잖아요. 1년도 못 갑니다. 제대로 된 회사를 하면 여러분 대해서 50년을 누리고요. 여러분 자녀가 50년을 누리고 100년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는 건 여러분이 100년을 좌우할 멋진 선택을 하신 것이거든요. 멋진 선택을 하신 여러분께 또 12월 멋지게 한 달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